네, 마감드립니다.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빅테크 같지만 SMR 원전주 랠리 이번에는 진짜일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와 함께 SMR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SMR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인다고 그렇죠. 해야 되나? 그런 수급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차트를 그려내갔다면 이제는 진짜 뭐가 될 것 같은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전주가 가장 강했던 시기는 21년도에 네. 태조 이방원이라고 그래서 그때 강했던 종목들 있죠.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단어네요. 이때 이제 원전주들이 굉장히 그 주가의 상승이 컸어요. 네. 그리고 나서 최근 3년 동안 갈만하면 밀리고 갈만하면 밀리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빠진 것도 아닌데 가지는 않고. 흐름의 네.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재료는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주가도 여기에 반응하는 것도 모습도 아니고 네. 그래서 원전주를 살까 말까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이 이제 한번 사볼까? 또는 이전과 같이 또 올라가는 척하다가 밀리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에 이제 휩싸여 있으실 네,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의 전력주 또는 에너지주라고 판단하는 원전주로의 해석이 아니고 AI로의 편승된 그 원전주라고 생각을 AI주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AI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과거에 엔비디아가 주가 상승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SK 하이닉스와 또 한미 반도체가 즉각적인 주가 반응들을 보였었죠. 그래서 최근의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면 AI가 움직임에 있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이전과 흐름이 동조화 현상을 보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반면에 AI 이슈가 발현될 때 움직이는 최근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유리기판, 그렇죠. 최근에 움직임이 뭐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소형 원전 관련주도 AI와 관련된 종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와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전주 내에서도 소형 원전은 이제 AI와 연동된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관점에서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을 예상을 해본다면 이번만큼은 이전과 같이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밀리는 형태에서의 주가 상황이 아닌 네. 흐름에서의 우상향을 기록하면서 고점 돌파의 흐름까지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I 발로 인해서 투자가 되는 게 첫 번째가 이제 IT 하드웨어였다가 그렇죠. 전력 설비였다가 이제는 그렇죠. SMR로 간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AI 투자로 인해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SMR까지 투자를 하게 된 거잖아요. 네. 단순히 이런 흐름이라면 사실 다른 전력에 투자를 해도 되는 건데 왜 SMR을 빅테크들이 선택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원전 내린 전력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하는 이제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네. 않습니까? 반도체 집단 구역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국내 이제 원전이 전력을 담당하는 비중이 한 30% 됩니다. LNG가 30%고 석탄이 30%, 333 구조로 이제 되어 있는데 네. 원전에서 전력을 끌어온다라고 한다면 동해안 지역에 우리나라 원전이 다 쏠려 있죠. 그러면 동해안에서 한 280km 내지 300km의 전력을 끌어올 때 송전탑을 하나 설치하는 게 40억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력도 전선을 연결해서 280km를 끌어오는 데 있어서 총 비용이 대략 한 5조 원 정도가 5조요?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근처에 소형 원전을 설치하는 것이 가성비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우리가 기존의 원전이라고 하면 바닷가나 강가 근처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원전이든 모든 그 발전 시설 같은 경우는 증기를 통해서 터빈을 돌리고 전력을 생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바닷가나 강가에 설치해야 되는데 소형 원전의 장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크기만한 공간이 있으면 원전을 설치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닷가나 강가가 아닌
내륙 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하. 지금 대구에 지금 소형 모듈 원전을 설치 지금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를 통해서도 원전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 모듈 원전은 지역에 또는 뭐 어떤 그 구조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용함에 있어서 굳이 먼 곳에서 전력을 끌어올 필요가 없이 데이터 센터가 있는 곳 요소에 소형 원전을 설치하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형 원전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도,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전력을 가지고 오는 그 설비를 투자하는 금액도 만만치 않지만 이 전기를 가져올 때 저항이 걸리면서 가지고 오는 용량도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어쨌든 내 눈앞에서 데이터 센터 바로 근처에서 작고 또 해안가가 아니어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SMR에 지금 빅테크들이 투자를 시작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SMR이 이제는 옛날에는 이거 뭐 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진짜 눈에 좀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관련된 주가들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제 그렇죠. 화면에 지금 제가 뉴스케일 파워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SMR과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에서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지금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요때가 9월 6일 정도밖에 안 그렇죠. 돼요.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클로라고 해서 또 관련된 종목이 있는데 비슷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SMR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 시장에 미칠 영향, 종목들에 미칠 영향 조금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SMR 관련돼서는 미국이 가장 빠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먼 기술의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핵 항모를 보게 되면 이게 소형 원전입니다. 그쵸. 핵 잠수함도 마찬가지로 소형 원전입니다. 그 기술을 그대로 내륙으로 가져와 설치하게 되면 이게 소형 원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많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네. 또 바로의 실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기업들이 현재 주가 상황에서 가장 탄력을 받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앞서 우리가 잠깐 빠뜨리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하나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데이터 센터가 최근에 많이 지어지고 있죠. 국내에는 대략 한 150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네이버도 최근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 안산에 카카오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요. LG U+도 짓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1,000개 정도 데이터 센터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8,000개 정도였습니다. 이 전체 11,000개 중에서 한 40%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마존입니다. 아하. 그래서 아마존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관심도가 있고 각각의 기업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국내 기업의 그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된 내용들은 현재 어느 단계에서의 상황이고 어떠한 그렇죠. 형태인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에 봤던 우리가 그 주가의 흐름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이미 한 달 전부터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막 시작하려고 한 태동 단계입니다. 기술력의 차이도 있고요. 시작 단계에서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같은 경우는 소형 원전이든 대형 원전이든 국내 기술이 세계 한 탑5 안에 들어갑니다. 원전을 개발하고 또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는 몇 나라 안 됩니다. 미국, 일본, 독일은 원전을 포기했기 때문에 독일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러시아, 중국 정도가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중에서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했다라고 판단되는 나라가 프랑스와 미국과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내에서도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체로 분위기적 측면에서 주가의 상승 흐름들이 최근 내에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소형 모듈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외관과 어떤 그 원전 형태를 지을 수 있는 기업은 DL-ENC 정도가 무난한 기업이고요. 이 DL-ENC 같은 경우는 또 아마존에서 투자한 기업이죠. 여기에 이제 터빈과 관련된 내부의 시설과 관련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유지 보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원탑이라고 하는 우지렌텍 같은. 그리고 원전과 관련된 핵심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전기술. 요 정도 한 4종목 정도가 소형 원전과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AI와 연동된 원전에 대한 소형 원전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치를 보고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 종목 내에서 선별적인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이 가능하고 네. 원전은 에너지주가 아니고 AI 주로 소형 원전의 경우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 네 가지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DLENC, 두산에너빌리티, 우진엔텍, 한전기술 네 종목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SMR 관련해서 근데 사실 섹터에서 보면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짚어주신 종목 이외에 맞습니다. 가벼운 종목들을 가벼운 말씀하시는 거죠.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다면 어떻게 보고 계신 걸까요? 궁금하네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면 재료에 우선해서 수급이 먼저 움직인다라고 하죠. 그쵸. 그러니까 재료라고 하면 뉴스일 겁니다. 실적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수급은 재료에 우선하거든요. 수급이라고 하면 흔히 말해서 관심과 거래량이라고 판단되는 지점입니다. 관심과 거래량은 수급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수급이 빠져나가면 또 순간적으로 주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주식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때 오늘 바로바로의 수익률이 나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을 투자해서 빠른 수익률을 가져가는 게 기간차를 놓고 봤을 때 내 계좌가 진짜 수익이 나고 살찌는 것인가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오랜 시간 주식시장에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조금은 느리지만 흐름에 맞춰서 주식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 수익 관점에서 오히려 더 컸다라는 저의 경험치를 통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기본적으로 뭐 우량주로 흔히 얘기들 네. 하시죠. 이 우량주 관점으로의 종목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수급주보다는 우량주 중심의 투자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 소형 원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전하면 딱 대비돼서 기억이 되는 이런 종목들로의 투자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루하루 시세 연동해서 움직임의 비교 관찰해보게 되면 그쪽이 매력이 있습니다. 10%, 20%, 뭐 엄청난 수익률이지만 그 10%, 20%를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우량주 관점에서의 원전 투자가 오히려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복리의 힘, 뭐 이렇게 네 글자로 저는 정리를 하고 맞습니다. 싶네요.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제 11차 전력 수급 계획에 SMR 4개 건설 계획이 들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원전주 SMR 관련된 종목의 또 다른 재료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소형 모듈원전 4기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대부분 평택 클러스터에 집중화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데이터 센터 일부에 대해서 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력을 끌어오는 데 비용 자체 대비해서 원전 짓는 비용이 제가 아까 5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동해안에서 내륙까지 끌어오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소형 원전을 짓는 건설 비용이 한 5조 원 정도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면 주요 포스트에 소형 원전을 군데 짓게 되면 여기에 효율적인 전력 그 수요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제가 말씀드린 소형 원전에 대한 메리트적 측면을 보게 되면 네. 우리가 이제 소형 원전을 현 시점에서 해외 수출하는 단계는 좀 더 기간이 필요합니다. 기술력을 하고 왜냐하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소형 원전이 상용화 막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상용화 지점에서의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소형 원전이 상용화되어서 전력 생산을 하는 경우는 현재까지 우리를 비롯해서 미국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의 진행 단계 수준이라고 판단해 보게 된다면 소형 원전 4기 수주 금액 측면에서 본다라면 대형 원전 2기 정도 수주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어떤 여러 가지 기업 가치적 측면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가격에 진행이 될 수 있는 내용이죠. 네, 충분히 정부에서 발표하게 될 새로 이제 SMR 4기를 짓는다라는 내용 충분히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건 어쨌든 SMR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물론 종목 4가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실적으로 이어지는 기업은 아직 없는 거 아닙니까? 아직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네. 원전을 수출하거나
원전의 직접적인 최근래에서의 그 개발 건설을 했던 부분이 한 10년 이내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으로 바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현재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네. 뭐 대형 원전이나 체코나 중동 관련 내용이 있고 소형 원전은 바로 이 부분이 국내에서 건설이 되어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당장에는 아니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 연동되는 흐름들이 점차적으로 나타나겠죠. 네, 그렇다면 SMR 관련해서 가장 탑픽으로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원전주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달란트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원전과 관련된 하나의 기술만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원전하면 전 세계 한 400기 정도가 현재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한 100기 정도가 운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원전이 한 수명이 한 4, 50년 되는데 수명이 다한 원전은 몇 기나 현재 될 것 같습니까? 몇 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00기 정도 됩니다. 오, 엄청나게 많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원전을 짓는데 한 8조 원 규모의 자금이 집행이 됩니다. 네. 그런데 원전 해체하는 비용은 한 5조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전을 그냥 영구 폐쇄 형태로 그냥 가지고 가는 형태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 또한 앞으로 계속 원전이 폐쇄가 되는 형태에서 해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폐쇄 또는 해체 관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하.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해체 기술 관련된 내용들의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의 주가 진행 과정에서 아주 가벼이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형 원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앞서 거론한 네 종목의 흐름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까지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두산그룹이 여러 가지 그 기업 해체 또는 조합 관련한 내용들이 있죠. 네, 이게 어느 있습니다. 정도 마무리가 되어지고 다시 재편하는 내용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쵸. 정리가 되게 되면 네. 조금 더 가벼워지는 형태로의 핵심적인 주가 움직임의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두산 에너빌리티 관심권에 두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가격적인 흐름을 보게 된다면 오늘 장중에 2만 원 초반까지 움직였다가 2만 원 500원, 600원 요 정도 선에서 마감을 했어요. 네. 저는 궁극으로 소형 원전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바닥에서 일부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었죠. 그리고 2만 1,000원 아랫단에서는 네. 관심권에 두고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는 이전의 고점 라인을 이번에는 돌파할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지난 3년 동안 갈 듯 말 듯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나면서 25,000원까지도 충분히 가격 형성의 과정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안 그래도 사실 지금 방금 속보가 나왔어요. 네. 두산그룹에서 속보가 나왔는데 두산 바켓을 로보틱스 자회사로 한다 그러면서 합병 비율 재산정한다. 그러면서 로보틱스랑 에너빌리티 합병 비율을 1대 0.04라고 지금 방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풀려가게 된다면 주가에는 조금 더 탄력적인 뉴스가 되지 않을까라면서 오늘 SMR 관련한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